일상 속 사이코패스.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이코패스의 유형은? 먼저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기업의 고위 경영진. 준호는 대기업의 고위 경영자로 그는 매우 능력 있는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이끌며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빠른 결정을 내리며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나 준호의 직원들과 동료 경영진은 그와 가까이 일할수록 그의 다른 면모를 목격합니다. 준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을 가차없이 이용합니다. 그는 거짓말, 조작, 심지어는 위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위치와 이익을 강화합니다. 그는 또한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문제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준호는 직원들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에 전혀 공감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준호의 행동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가 효율적이고 결단력 있는 리더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의 사이코패스적 특성 때문에 회사 내부의 사기와 팀워크를 저하시킵니다. 그의 리더십 하에서 많은 우수한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고 남은 직원들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이 사례는 사이코패스가 일상의 직장 환경에서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사회적, 직업적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한다. 현실적인 사이코패스는 영화나 TV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 상사, 친구, 심지어 가족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이고 매력적인 사회 구성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 양식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실제적인 사이코패스 유형은 기업의 리더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직위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결정, 무자비한 경쟁,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가운 계산 등을 통해 조직 내에서 빠르게 승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직원이나 동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매력적인 이웃이다. 사이코패스는 종종 매우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며 사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사람들을 쉽게 매혹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피상적이며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냉정한 범죄자이다. 모든 범죄자가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사이코패스 중 일부는 감정의 결여와 도덕적 불감증을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냉철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는다. 사이코패스의 생존 전략, 그들의 지속적 존재 이유는? 사이코패스가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특정 상황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사이코패스의 고도의 조작 능력이다.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읽고 이용하는 데 능숙하며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들은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특히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그들이 생존하고 성공하는 데 유리하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의 부재가 가져오는 장점이다. 사이코패스는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 덜 발달되어 있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데 유리하며 이는 비즈니스나 군사적 리더십과 같은 영역에서 그들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로, 사이코패스는 그들의 행동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한 계속해서 그 방식을 사용한다. 사회적 규범이나 법률을 무시하는 그들의 행위가 계속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들에게는 변화할 동기가 없다. 이는 사이코패스가 그들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변화시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네 번째 이유는 사이코패스의 특성이 유전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의 일부 특성은 유전될 수 있으며 이는 사이코패스가 세대를 거듭해도 계속해서 사회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이코패스가 왜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사이코패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특성이 특정 환경에서는 생존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일정 비율로 존재하게 된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사이코패스와의 상호작용을 관리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사이코패스의 위험성, 사회적 위협을 초래하는 무서운 이유. 사이코패스가 무서운 이유는 그들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과 행동 양식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요 요인은 공감 능력의 결여다.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로 인해 그들은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저지르더라도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지 않는다. 사이코패스의 뇌는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가 일반인과 다르게 활성화되며 이는 그들이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한다. 두 번째는 도덕적 불감증이다. 사이코패스는 사회적 규범이나 법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그들이 범죄적 행위에 종종 연루되는 원인이 된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조작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이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이용한다. 그들은 매우 능숙한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긴다. 이러한 행위는 가족, 직장,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인 성향을 보인다. 그들은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행동은 계획적이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워 때로는 폭력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이코패스의 이러한 특성들은 그들을 무서운 존재로 만들며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이코패스의 언어, 숨겨진 조종의 기술. 사이코패스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투는 그들의 조종적이고 감정적으로 무감각한 특성을 반영한다. 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는 데 매우 능숙하며 이를 위해 특정한 언어 패턴을 사용한다. 이러한 말투를 이해하는 것은 사이코패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다. 첫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말투는 나만이 너를 이해해,이다. 사이코패스는 이 말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 외에는 아무도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든다. 이는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 말투는 너는 나 없으면 안 돼,이다. 사이코패스는 이 말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든다. 이는 상대방이 사이코패스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관계에서의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세 번째로 사용하는 말투는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이다. 이는 가스라이팅의 일종으로 사이코패스는 이 말을 통해 상대방의 인식과 기억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사이코패스의 말을 더 믿게 된다. 네 번째 말투는 이 모든 건 너를 위한 거야,이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말을 사용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제로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춘다. 이러한 말투를 인식하는 것은 사이코패스의 조종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사이코패스 vs 소시오패스, 그들을 구분하는 핵심 차이점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종종 혼동되지만 이 두 성격 장애 사이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 차이점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 차이점은 감정의 깊이와 본성에 있다. 사이코패스는 타고난 감정 결핍을 보이며 이는 그들이 타인의 고통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소시오패스는 감정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감정은 종종 피상적이고 불안정하다.
소시오패스는 특정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해 강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충동성이다. 사이코패스는 대체로 더 계산적이며 그들의 행동은 외부로부터 잘 관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기준을 매우 정교하게 조작할 수 있다. 반면 소시오패스는 더 충동적이며 감정의 격동이 그들의 결정을 자주 좌우한다. 이로 인해 소시오패스는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정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 세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및 법적 결과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다. 사이코패스는 종종 그들의 행위가 법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한다. 이에 비해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행동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종종 사회적 또는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다루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각각의 특성을 인지하고 이에 맞게 대응하는 것은 개인적 안전을 확보하고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 사이코패스를 알아보는 것은 그들의 특징적인 심리적, 행동적 패턴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매우 매력적이고 조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감정의 결여와 도덕적 불감증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첫 번째 식별 방법은 감정의 결여다.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런 특징은 관계에서의 냉담함이나 무관심을 통해 종종 드러난다. 두 번째 식별 방법은 피상적인 매력과 거짓말이다. 사이코패스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사회적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매혹하지만 이는 대개 자신의 숨겨진 의도나 계획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일관성이 없으며 거짓말을 자주 사용한다. 세 번째는 도덕적 불감증과 반사회적 행동이다. 사이코패스는 법과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범죄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종종 그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결합된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네 번째 식별 방법은 충동적 행동과 책임 회피다.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는 데 익숙하다. 이러한 특성을 인식하고 사이코패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이코패스의 조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사이코패스의 조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교묘한 수법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첫 번째 단계는 사이코패스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들은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외면으로 다른 사람을 매혹하지만 그 이면에는 타인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감정적으로 조작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이는 사이코패스의 조종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다. 가족, 친구, 심지어 직장 동료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들과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망은 개인이 사이코패스의 조종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객관적인 조언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감정과 경험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이코패스는 종종 피해자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어 그들의 현실감을 흐리게 한다. 따라서 대화 내용, 날짜, 시간, 장소 등을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경험과 감정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다. 네 번째 전략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심리학자, 상담사 또는 치료사는 개인이 사이코패스의 영향을 이해하고 그로 인한 감정적,
심리적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가는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제공하고 개인이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때때로 사이코패스와의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해와 대비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사이코패스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말에 속지 않고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에서 거리를 두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이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사이코패스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